여러분 혹시 완두콩 좋아하세요? 저는 완두콩을 정말 좋아해서 완두콩이 들어간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먹는데요. 콩은 식재료 중 가장 완벽한 식재료로 손꼽힙니다.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 함유량이 독보적인 완두콩은 달달하니 맛이 좋고 색도 예뻐 동서를 막론하고 가장 인기 있는 콩입니다. 완두콩밥이나 스프, 완두콩 앙금으로 자주 먹기도 하고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속이 더부룩하고 울렁거리는 소화불량과 기력 회복을 위한 보약으로 완두콩죽을 처방하기도 했답니다. 완두콩은 식재료로는 물론이고 약용으로도 최고인데 요즘 완두콩의 놀라운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지면서 더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완두콩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완두콩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완두콩과 최악인 음식 첫 번째는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예방 식단으로 완두콩 현미밥을 챙겨 드실 텐데요.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만 소화에는 그리 좋지 않은 궁합입니다. 일단 완두콩은 다른 콩들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낮지만 전분의 함량은 높아서 단맛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전분하면 혈당을 올릴 것 같지만 정제된 설탕과 달리 완두콩의 전분은 인체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느린데 그 이유는 바로 완두콩의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도 식이섬유가 많기로 유명한데요. 그 식이섬유가 함께 섭취한 음식들, 특히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 혈관에 천천히 흡수되도록 잡아주니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천천히 올려주는 것이죠.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등재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완두콩 표면의 주름에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다고 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장에서 바로 소화되지 않고 발효가 되는데요. 이렇게 발효되고 난 뒤 완두콩의 식이섬유가 함께 모여 단세지방산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단세지방산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생성세포의 기능 자체를 향상시켜줍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스스로 혈당 조절을 잘하게 되니 당뇨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두콩을 현미와 함께 드시면 이 놀라운 효과를 챙길 수 없습니다. 특히 소화가 어려워지면서 완두콩 속 저항성 전분의 효율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떤 식이섬유가 완두콩과 현미 각각에 들어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지 아닌지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 운동을 촉진해서 쾌변을 돕는 불용성 식이섬유.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두콩과 현미에는 둘 다 모두 불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현미밥을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니 답답하셨던 분들 계시지요? 그건 포만감이 아니라 소화불량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에서 오랫동안 소화되지 않다 보니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현미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이 건강에 좋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둘 다 소화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이다 보니 소화불량과 얹힌 듯한 불편함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위장이 약해지니 소화가 잘 되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더 핵심입니다. 그러니 불용성 식이섬유인 현미와 완두콩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꼭 수용성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추천드리는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은 김과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앞서 완두콩이 불용성 식이섬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두콩을 당뇨 예방에 효능이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면 각종 영양소의 흡수율을 올릴 수 있고 위에서 식이지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이죠. 또한 그 과정에서
속 지방 덩어리와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완두콩과 해조류가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바로 서로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콩이 건강에 좋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바로 콩 속의 식물 독소와 과도하게 높은 사포닌 함량 때문입니다. 이 사포닌은 잘 드시면 항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 몸속의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라서 요오드와 함께 드시면 몸속의 미네랄 함량을 완벽히 보충해주는데요. 바로 김과 미역, 다시다 같은 해조류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해조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갑상선에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전혀 걱정이 없답니다. 놀랍게도 완두콩이 요오드의 완벽한 체내 균형을 맞춰주고 반대로 해조류가 콩의 사포닌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완두콩밥에 김을 싸서 드시거나 완두콩밥과 미역국을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완두콩밥을 지으실 때 말린 다시마 한 조각을 함께 넣어주시면 최고의 효능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설탕입니다. 완두콩 하면 연두빛 예쁜 색깔의 달달한 앙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맛과는 다르게 완두콩과 설탕은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일단 설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정제된 흰 설탕이 혈당을 확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버리니 만성염증과 암 그리고 치매의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특히 완두콩과 설탕을 함께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바로 앞서 잠깐 소개드렸던 완두콩 안의 사포닌 때문입니다. 홍삼과 인삼에 많이 들어있는 기적의 항암 성분 사포닌은 완두콩에도 들어있습니다. 완두콩에 가득한 사포닌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염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완두콩을 설탕과 함께 드시면 설탕이 사포닌 성분을 모두 파괴합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해 완두콩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완두콩을 설탕 가득 넣은 달달한 앙금으로 드시기보다는 완두콩 자체의 천연 단맛으로 즐기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사포닌은 특히 완두콩 껍질에 많으니 꼭 껍질까지 꼭꼭 씹어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최근 완두콩의 치매 예방 효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바로 계란과의 궁합이 그 비결입니다. 일단 완두콩에는 훌륭한 콩 단백질은 물론이고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두뇌가 노화하고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만드는 과산화지질의 생성 자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치매가 생기는 원인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죠. 또 완두콩에는 신기하게도 오메가3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뇌로 바로 흡수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최고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완두콩에는 기적의 성분인 콜린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뇌 건강 비타민 성분인 콜린이 완두콩 속에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콜린은 세포의 막을 구성하고 치매 원인 물질을 없애주는 레시틴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뇌의 신경세포가 서로 잘 대화할 수 있도록 신경 손상까지 치료해주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콜린은 몸에서 너무 적은 양이 합성되기에 꼭 따로 식품으로 챙겨 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양제로 드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완두콩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완두콩 속에는 이 콜린의 뇌 건강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비타민 B까지 가득 들어있으니 더더욱 좋은 것이죠. 앞으로는 완두콩 밥에 계란말이나 계란 후라이 또는 계란국을 함께 드시면 좋고 완두콩을 넣고 오믈렛을 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완두콩과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약하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완두콩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까지 조절해주니 신장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불필요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우리 몸의 여과장치 역할을 합니다. 완두콩이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고 이미 혈관을 깨끗하게 하니 결과적으로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 완두콩에서 추출한 단백질은 혈압을 20% 낮춰주고 신장의 기능을 최대 30%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두콩에는 항산화로 유명한 카로틴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노화를 방지해주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약해지고 노화된 우리 장기의 세포를 튼튼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훌륭한 완두콩도 이미 신장이 약한 분들, 특히 통풍이 있는 분들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완두콩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위험한 퓨린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생완두콩에는 청산배당체라는 식물 독소가 들어있는데요. 따라서 지나치게 섭취하시면 오히려 장내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소화장애 그리고 신장에 지나친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완두콩을 걱정 없이 섭취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완두콩을 익혀서 드시면 청산과 퓨린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도 하루 권장 섭취량 40g, 약 종이컵 1컵 이하로 드시면 안전하게 완두콩의 건강 효능을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완두콩과 최고의 궁합인 음식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완두콩과 우유를 함께 갈아서 두유로 드셔도 좋고 스프로 함께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완두콩과 우유는 매일 드셔야 할 만큼 단백질 섭취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저림 현상이 있는 분들,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점점 빠져 걱정하셨던 분들, 그리고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면서 골절 걱정 있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완두콩과 우유가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콩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편이지만 그 속에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 칼슘, 철분까지 들어있으니 완두콩은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의 종합 영양제인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완두콩 속의 비타민 B1은 두뇌 활동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비타민 B5는 면역력 증진에 최고입니다. 심지어 완두콩 속 비타민 C는 항산화 효과, 비타민 A에는 침침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완두콩은 작지만 알찬 건강 효능이 정말 꽉 차 있습니다. 완두콩의 단백질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미노산의 구성이 참 신기한데요. 그중 라이신은 함께 드시는 음식의 칼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두콩을 우유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완전식품 우유는 칼슘이 정말 많이 들어있지만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완두콩을 함께 드시면 우유에 가득한 칼슘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속에 오롯이 흡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 부족한 비타민을 완두콩이 딱 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겠습니다. 우유와 완두콩을 함께 챙겨 드시면 칼슘을 채워주고 골다공증 걱정을 해결해줍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해 근육 역시 채워주고 혈관 속 염증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관절염과 신경통증에도 좋기에 꼭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이 좋아하세요? 더운 여름날 또는 등산할 때 시원한 오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그야말로 온몸이 시원해지는데요. 저는 오이 소박이, 오이 장아찌, 오이 냉국을 정말 좋아해서 항상 냉장고 한켠에 오이가 꼭 있습니다. 아삭하고 청량한 맛과 싱그러운 향이 일품인 오이는 수분과 비타민이 가득하고 피부 미용에 최고인 것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오이의 놀라운 암 예방과 치매 예방 효과가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오이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보약이 될 수도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오이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등산할 때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고 김밥과 비빔밥에도 함께 들어가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합인데요. 하지만 당근과 오이는 사실 영양학적으로 그리 좋지 못한 궁합입니다. 먼저 오이는 95%가 수분인 과일입니다. 오이를 채소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오이는 꽃에서 자라고 씨앗이 있기에 식물학적으로 채소가 아닌 과일에 포함됩니다. 특히 수분이 굉장히 가득한 과일이라 즉각적인 수분 보충에 최고입니다. 그러면 수분을 뺀 오이의 나머지 5%는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바로 비타민입니다. 특히 오이 한 개에는 비타민C가 무려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나 함유되어 있을 정도인데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까지 높여준답니다. 게다가 오이가 진한 초록색을 띠는 것은 바로 엽록소 때문인데요. 이 엽록소와 비타민C가 함께하면 탁월한 보습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콜라겐을 생성하며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오이의 비타민C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C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당근을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성에 약하니 당근에 열을 가해 살짝 볶아주시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이의 비타민C는 물론 당근의 모든 영양소까지 챙기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꼭 껍질까지 함께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영양소와 가득한 식이섬유로 포만감 1등인 바나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 조합으로 사랑받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둘은 건강에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닙니다. 오이에는 정말 좋은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특히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이 속 칼륨이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서 몸속의 노폐물과 나트륨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오이를 잘 챙겨 드시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동맥 경화와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참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도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칼륨은 건강에 참 좋지만 과다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세포수의 균형이 깨져버려 근육과 신경을 과도하게 이완시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무력감과 마비 증세,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서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영양 성분을 모두 섭취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최악의 오이 섭취법 세 번째는 바로 오이지와 장아찌입니다. 아삭한 오이를 소금에 절여 꼬들꼬들하게 오이지로 드시거나 매콤하게 무쳐 오이장아찌 무침으로 드시면 참 맛있는데요. 혹시 오이지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양의 소금이 들어가고 아무리 소금기를 빼도 짠기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무기질 중의 하나로 나트륨을 섭취하셔야만 음식물이 분해되고 혈액이 순환되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장기들과 달리 왜 심장만 절대로 암에 안 걸리는지 알고 계시나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염분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주는 건강 효능이 엄청나니 무조건적인 저염식은 오히려 몸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과 찌개를 많이 먹는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으니 짠 음식은 가능한 조심하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짜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도한 소금 섭취가 이어지면 혈관 속 나트륨 농도가 너무 높아져
삼투압에 의해 혈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따라서 혈관이 땡땡해지고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죠. 결국 고혈압과 뇌졸중, 심장질환, 심부전을 일으키고 나아가 신장질환까지 불러옵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위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소금기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벽을 손상시켜서 위염과 위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소금에 절인 음식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배입니다. 오이하면 시원하고 열을 확 내려주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이는 대표적인 차가운 성질의 식재료로 몸속의 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화상 치료나 염증과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이 가슴속에 뭉친 화병을 해소할 때도 최고입니다. 이렇게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요. 바로 몸에서 풀어진 열이 온몸에 돌아다니며 소화를 방해하고 혈액순환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이에는 차가운 성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분까지 가득합니다. 오이에 가득한 수분이 이뇨작용을 해서 풀어진 열이 몸에 돌아다니지 않고 몸 밖으로 전부 배출되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의 차가운 성질이 오이와 함께 열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려줄 뿐만 아니라 그 열이 몸속에서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와 배는 모두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가득한데요. 바로 이 성분이 간의 독성을 해독하고 튼튼하게 해주는데 최고인 오이와 배는 독소를 쫙 빼주는 황금궁합이 되는 것이죠. 알코올 분해에도 참 좋으니 숙취해소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체내의 염증이나 화병, 독소 해독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오이와 배를 함께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이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칼륨은 물론이고 오이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이 속 기적의 혈관 건강 성분인 비타민 K입니다. 혹시 혈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다 출혈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상처를 지혈하고 응고시켜야겠지요.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 응고가 되어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지 않아 조직과 기관이 파괴될 수도 있는데요. 오이 속 비타민 K는 중요한 균형을 유지해주는 정말 중요한 비타민인 것이죠. 또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은 자체로도 문제지만 혈관 내벽에 쌓이고 석화되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이 속에 가득한 비타민 K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미리 방지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꼭 오이를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바로 이때 사과를 함께 드시면 최고의 혈관 보약이 되는데요. 사과 속의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관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 확장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과와 오이를 꼭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이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오이하면 수분만 가득한 식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 오이의 엄청난 치매 예방과 뇌 건강 효능이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오이 속의 피세틴이라는 천연 성분 덕분인데요. 이 피세틴은 항염 효과에도 훌륭하지만 특히 뇌 건강에 엄청난 효능이 있습니다. 오이 속의 피세틴 성분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뇌가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에는 뛰어난 항암 효과까지 있는데요. 혹시 오이의 꼭지 부분을 먹었을 때 쓴맛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 쿠커비타신입니다. 쿠커비타신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 자체를 막아주는 고마운 성분이죠. 특히 간의 독성 해독 효과가 좋아 간암과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항염, 항암과 뇌 건강 그리고 치매 예방까지
대단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이에 더해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소에 오이와 같은 알칼리성 음식을 챙겨 드셔서 산성을 중화시켜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식초는 생각만 해도 침이 나오는 신맛이라 산성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식초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식초 자체는 산성을 띠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 분해되어 알칼리 물질만 남기 때문입니다.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모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벽을 깨끗이 청소하고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오이의 지나치게 차가운 성질을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균형을 맞춰주니 더 좋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오이를 초무침이나 오이 피클로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배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배추된장국, 배추전, 배추나물 그리고 배추찜 등 배추로 만든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배추는 주로 김치로 소비되는 채소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지 않은 배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항암, 혈압 조절, 장 건강 증진 등 몸에 이로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하는 훌륭한 채소입니다. 배추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은 배추와 함께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의 풍부한 성분인데 이것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으로 전환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하는 동시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를 막는 등의 훌륭한 항암 효과를 나타냅니다. 최근 저명한 국제학술지 란셋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과 함께 직화해 구워 먹는 붉은 육류 섭취가 늘고 여기에 더해 음주, 흡연,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암 환자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프란시스 크릭 연구소 연구팀에 따르면 장 표면은 피부와 마찬가지로 4일에서 5일에 걸쳐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평소에 먹는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만 더해줘도 채소를 씹을 때 나오는 인돌스리카비놀이라는 화학 물질이 장 내부의 염증을 방어하는 면역세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배추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해서 뼈를 강화하는 동시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주고 무엇보다 배추의 비타민C는 가열에도 잘 파괴되지 않아 어떤 요리를 하더라도 충분한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날씨가 건조해지면 걸리기 쉬운 호흡기 질환을 예방해주며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를 억제하여 만성 피로와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약보다 좋은 배추에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배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입맛 없을 때 쌈배추에 쌈을 싸서 한 그릇 뚝딱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으로 쌈을 드실 때 농약이 걱정되지는 않으신가요? 실제로 배추에는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 프로시미돈 등의 농약이 많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농약들이 단순히 인체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을 유발하거나 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배추를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척 방법이 중요한데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배추 같은 엽채소류를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 2번에서 3번 정도 씻는 것이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많게는 2배까지 높아지고 세척 시간도 절약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씻는 물에 소금이나 주방용 중성세제를 첨가하면 제거 효과가 높았으며 특히 중성세제를 사용할 경우 농약 종류나 성분에 따라 최고 2배까지 제거 효과가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김치처럼 발효시키는 음식의 경우 배추를 절이는 단계에서도 소금물로 인해 배추 속 수분이 삼투압 현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농약이 어느 정도는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과 젖산균 등의 효소나 미생물에 의해 농약의 분해가 이루어져서 발효 4주 후부터는 거의 모든 농약이 제거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김치에 대한 농약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좋은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실 때만큼은 잔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씻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해 발암물질을 막고 종양의 성장을 막아 항암제 역할까지 하는 든든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성분이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인데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 중에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으로 바뀌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여 갑상선이 비정상적으로 작용하게 만듭니다. 안 그래도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땀이 잘 나지 않으면서 피부는 건조하고 창백하며 얼굴과 손발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갑상선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갑상선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암의 원인과 통제 저널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요오드 결핍이 있는 여성의 경우 십자화과 채소 섭취가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갑상선 관련 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배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추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반 컵에서 한 컵 정도가 적당하며 고이트로겐 성분은 물에 삶거나 데치면 함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생으로 먹기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배추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김치가 빠질 수 없는데요. 김치에는 마늘이나 생강 등 몸에 좋은 부원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다양한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암을 예방하거나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효능을 줍니다. 그러나 김치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김치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나 김치찜 같은 요리들은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김치는 만드는 과정에서 소금이나 젓갈 액젓 등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에 속합니다. 흔히 밥과 함께 곁들여 먹는 소량의 김치는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지만 김치찌개나 김치찜처럼 상대적으로 김치가 많이 들어가고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요리에는 나트륨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김치찌개 1인분의 경우 약 1962mg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무려 9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신장에서 소변으로 나트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나트륨이 배출될 때 칼슘이 함께 배출되어 혈액 내 부족한 칼슘 보충을 위해 뼛속에 칼슘을 배출시켜 골감소증, 골다공증 같은 뼈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신장에 부담을 주어 신장이 좋지 못한 분들은 신장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치가 많이 들어간 요리는 칼륨 수치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김치찌개 1인분에는 칼륨이 약 639mg,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배추만 아니라 고춧가루나 돼지고기 등 다양한 식재료가 더해지면서 칼륨 함량이 더욱 높아지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이처럼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그야말로 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되도록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신장이 건강하더라도 이렇게 맵고 짠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건강상 이점보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주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배추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해서 체내에서 발생되는 출혈의 지혈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피곤해 코피를 자주 흘린다거나 멍이 쉽게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핏줄이 잘 터지는 분들은 배추 속에 비타민 K가 뇌출혈을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처럼 혈액의 응고를 억제하는 약들은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심장 판막 질환이나 부정맥 등을 예방하는 약품입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와 완전히 정반대 역할을 하는데요. 와파린과 아스피린은 혈관을 묽게 만들어주는 반면 배추 속의 비타민 K는 오히려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와파린 계통의 약이나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시라면 배추 속의 비타민 K가 오히려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와파린 계통의 약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배추에 생긴 검은 반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몇 분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검은 반점을 배추가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먹기가 찝찝해서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배추에 생긴 이 검은 반점은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증상은 해충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배추를 키우는 과정에서 질소가 너무 많이 공급되거나 부족할 때 생기는 것으로 농작물 자체에 생리적인 이상이 생겨 나타나는 생리장애입니다. 검은 반점이 있는 배추는 미관상 좋지 않아 상품 가치가 떨어지지만 섭취해도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부추 좋아하세요? 저는 부추를 너무 좋아해서 부추 겉절이, 부추전은 물론이고 감자탕이나 돼지국밥을 먹을 때도 부추를 듬뿍 넣어서 먹는답니다. 부추는 한 번만 종자를 뿌리면 그 다음 해부터는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 계속 자라기에 한 해에 무려 4번이나 수확이 가능합니다. 부추는 식이섬유가 많아 위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고 대장 용종과 암 해결에도 훌륭하며 간에 묵은 독소를 몰아내어 오장육부의 장기를 튼튼하게 하는데 으뜸입니다. 정구지, 줄, 솔이라고도 불리는 부추는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해주는 건강식 재료로 유명했는데요. 특히 흐릿한 눈의 시야를 밝혀주고 간의 독소 해독과 피를 맑게 하는데 최고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독의 왕이라 불리는 이런 부추도 잘못 먹으면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부추의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최악의 부추 음식 첫 번째는 부추전입니다. 부추가 건강에 좋으니 부추로 전을 만들어 드셔도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기름 가득 넣고 바삭하게 튀긴 부추전은 정말 맛있지만 사실상 영양적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추의 경우 비타민과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모두 열에 매우 약한데요. 부추의 영양 성분은 7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파괴되니 고온에 튀기듯 굽지 말고 꼭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부추전을 만들 때는 바삭바삭하게 하기 위해 발연점이 높은 옥수수유 같은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런 기름은 모두 오메가6 기름이고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며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혈관 속의 염증은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을 부르고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암과 치매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튀기듯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열량이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가득 생기게 되는데요. 부추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 몸속 피를 깨끗하게 정화한다 해도 기름 가득 구운 전으로 염증을 만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부추를 기름에 볶으면 영양 흡수율이 10배나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리 영양 흡수율이 올라도 고온에서 가열하면 모두 다 손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지 않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건강한 기름과 부추를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어떤 지방과 함께 먹으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오리고기입니다. 부추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첫째, 적절한 영양소. 둘째, 산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건강한 혈액입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 곳곳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혈액인데,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큰 탈이 나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의 대표적인 사망 원인이 바로 나쁜 피인데요. 피에 지방과 불순물이 많이 섞여서 끈적끈적해진 피가 바로 이 나쁜 피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피는 어떤 것일까요? 맑고 멈추지 않으며 잘 흐르는 피를 말합니다. 부추가 바로 이 건강한 피를 만드는데 최고입니다. 부추를 드셨을 때의 알싸하고 쌉싸름한 맛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입니다. 슈퍼푸드 마늘과 양파에 들어있는 그 기적의 성분이 놀랍게도 부추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의 독을 풀어주니 혈액이 지나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인데요. 게다가 혈소판이 응집하는 것을 막아 혈액 자체를 묽고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부추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드시는 처방약과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추는 천연 고혈압 치료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또한 부추는 심혈관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요. 신선한 피를 뇌로 전달해주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속도를 높여주니 기억력과 뇌 건강을 쑥쑥 올려준답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음식이 있으니 그건 바로 오리고기입니다. 오리고기는 그 어떤 육류보다 불포화 지방산과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오리고기의 지방산과 부추의 황화알릴이 함께 작용하여 비타민 흡수율을 무려 10배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게다가 오리고기 속 불포화 지방산과 리놀레산은 뇌를 구성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꼭 챙겨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오리고기에도 딱 하나의 단점이 있으니 성질이 차가워서 배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때 따뜻한 성질의 부추가 적절한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니 더더욱 찰떡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오리고기를 드실 때 꼭 부추와 함께 드셔서 맛과 영양을 모두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추와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부추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소고기와 부추를 함께 드시면 오히려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오리고기는 오리고기의 찬 기운과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 균형을 이룰 수 있지만 반대로 소고기는 뜨거운 성질의 식재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질의 부추와 함께 드시면 위와 장점막에 자극을 주고 통증을 일으키며 소화 불량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열은 가슴과 명치 부위에 뭉치기도 하고 머리까지 올라가 두통과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열이 많은 음식을 함께 드시기보다는 따로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고기 대신 추천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뜨거운 소고기 대신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앞서 설명드린 부추 안에 들어있는 혈관 청소부 황화알릴이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요즘 몸이 찌뿌둥하고 팔다리 근육에 피로감이 있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이 피로물질인 젖산의 생성 자체를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피로물질이 몸에 쌓이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부추 잎부분의 당질은 특히 포도당과 과당으로 흡수가 매우 빠른데요. 피로를 회복해주는 돼지고기 속 비타민 B1과 함께 착용하면 흡수율을 무려 6배나 높여서 곧바로 에너지로 전환되니 기력 충전에 으뜸가는 놀라운 궁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꼭 부추와 함께 드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부추와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바로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부추가 냉증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신장 기능 강화에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여과 장치입니다. 나이가 들면 당뇨, 고혈압으로 신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평소 신장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인데요. 칼륨은 혈관 자체를 확장시켜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훌륭한 역할을 하며 나트륨 역시 배출시켜주고 세포의 균형을 맞춰주니 건강에 정말 좋은 성분이지만 문제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륨이 몸속에 가득 쌓이게 되면 오히려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버려서 근육과 신경이 과도하게 이완됩니다. 따라서 근육의 힘이 탁 빠져버리며 고칼륨 혈증을 유발해 손발의 저림이 심해지고 심장 부정맥과 급성 저혈압까지 불러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부추에는 칼륨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인 칼슘도 부추 속에 가득 들어 있는데요. 칼슘이 칼륨과 함께하면 골다공증을 해결해주고 근육과 뼈까지 튼튼하게 하니 뼈 건강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지만 반대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결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추의 강한 열이 신장에 지나치게 자극을 줄 위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부추 섭취에 주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부추와 최고의 궁합. 두 번째는 바로 콩으로 만든 된장과 두부 그리고 간장입니다. 송송 썰은 부추를 된장찌개에 넣어 함께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조합은 특히 눈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부추에 항산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눈 건강에 으뜸인 베타카로틴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몸에 좋은 슈퍼푸드 호박의 20배, 배추보다는 무려 83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몸속 세포를 젊고 탱탱하게 만들어주면서 눈과 장기의 기능을 높여주고 악성 종양과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작용을 하려면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 필수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 두부입니다. 부추의 베타카로틴이 기적의 항산화 작용을 할 때 콩이 재료가 되어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발효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흡수가 빠르게 되는 형태로 변한 된장 그리고 간장도 최고의 찰떡궁합입니다. 또 부추의 칼륨이 된장에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나트륨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비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부추와 최고의 궁합인 세 번째 음식은 식초입니다. 최근 독소 해독과 디톡스에 좋은 음식들이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습니다. 해독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속의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장기이죠. 심지어 80%나 망가져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평소 간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부추에는 비타민C, 칼슘 그리고 철분을 포함한 미네랄의 구성이 완벽하게 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독소가 지나는 통로인 간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니 이보다 해독에 좋은 보약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의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황화알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황화알릴이 간에 정말 좋습니다.
간 건강에 꼭 필요한 글루타치온 성분을 몸속에서 스스로 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어떤 영양제보다도 지친 간을 위해 부추를 꼭 챙겨 드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여기에 간해독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식초입니다. 부추의 간해독 효능, 그리고 식초의 산성과 폴리페놀이 함께하면 살균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몸속의 염증이나 독소를 싹 빼주고 혈전을 녹이는 해독 그리고 항염 작용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식초는 산소 친화도가 매우 높아서 산소랑 함께 짝으로 몸속에서 다니는데요. 부추가 맑게 정화한 피가 온몸 곳곳에서 살균 정화 작용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부추 무침과 겉절이에 식초를 살짝 곁들이셔서 맛과 해독 효능을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 좋아하세요? 저는 포도를 정말 좋아해서 가족과 수다를 떨며 한 알 두 알 먹다 보면 금세 한두 송이쯤은 뚝딱 사라지는데요. 포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제철인 포도는 달콤한 향과 맛이 함께 어우러져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보라색 안토시아닌 색소가 가득해 항산화 과일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일까요? 포도는 예로부터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각종 비타민과 몸에 좋은 영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피로회복과 원기회복에 탁월하기 때문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포도를 더욱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도에 대한 최근 논문에는 포도를 매일 섭취하면 신체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 주의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게다가 우리를 괴롭히는 관절염, 두통, 체중 증가 등 신체의 만성염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줄여주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많은 사람이 즐겨 먹는 포도를 잘못 섭취하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포도 섭취법과 최악의 섭취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포도와 상극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해산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산물과 함께 와인을 드시기도 하고 또 후식으로 포도를 챙겨 드시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와 장 소화 기능이 약해졌을 때에는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포도나 와인을 드셨을 때 혹시 덜 익은 감을 드셨을 때처럼 떫은 맛을 느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레페놀 때문인데요. 탄닌은 우리 몸속 중성 지방의 분해를 촉진하는 성분으로 혈관 건강과 체중 감량에 정말 좋습니다. 더 나아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몸속의 만성염증을 해소해주니 고혈압과 뇌출혈 등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합니다. 또한 탄닌은 몸속 독소를 해독해주고 살균해주는 강력한 작용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탄닌이 풍부한 포도를 해산물과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의 흡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 해산물에는 단백질과 칼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포도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영양가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해산물에 함유된 칼슘과 포도의 탄닌이 결합하여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새로운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위를 자극하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복통과 구토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해산물에도 탄닌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탄닌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덩어리를 만들어 담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위계 소화기관의 염증, 그리고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포도와 해산물을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상극인 경우는 바로 고혈압약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 고혈압 때문에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먹는 음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처방약과 상충 효과를 일으키는 음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랍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고혈압 약과 포도 역시 함께 드시면 안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약의 성분은 칼슘의 배출을 막고 혈압을 내려주며 흡수되고 남은 불필요한 양은 체내에 있는 요소에 의해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약과 포도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남아있는 고혈압 약을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이 필요 이상으로 몸속에 흡수되고 체내의 혈압을 낮춰주는 약 성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간의 대사작용을 저해하고 과도하게 혈압이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경우 포도를 먹을 수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기 전후 한두 시간 내에 포도 섭취는 가급적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당의 함량이 매우 높은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생포도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도의 잘못된 섭취법은 포도 껍질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포도를 드실 때 혹시 포도 껍질을 빼고 드시나요? 이럴 경우 포도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모두 챙기실 수 없다고 합니다. 포도 껍질에는 포도 알맹이에는 없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 껍질에서 발견된 이 레스베라트롤은 외부의 독성을 방어하는 성분으로 우리가 섭취할 경우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합니다. 이 기적의 성분은 특히 몸의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더 나아가 이미 악성으로 진행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엄청난 항암제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뇌 건강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인지 능력을 높여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를 예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혈관 속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서 고지혈증과 뇌졸중을 예방해 줍니다. 따라서 포도를 드실 때는 포도 껍질도 같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는 여름철 과일이고 사과는 가을 대표 과일이라서 궁합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포도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데요. 사과의 퀘르세틴은 암 예방은 물론이고 호흡장애, 기억력 증진에 탁월한 기적의 성분이라고 합니다. 포도 역시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빈혈에 좋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무기질이 가득해서 피를 맑게 해줍니다. 특히 포도의 살신산이라는 성분이 혈관 속의 찌꺼기를 분해해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더욱 좋은데요. 따라서 사과의 항산화 물질인 퀘르세틴 성분과 포도의 카테킨이 만나면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동시에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포도와 사과를 함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도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수박입니다. 수박은 천연 이뇨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이뇨 작용이 뛰어나고 소변을 촉진하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아 몸이 자주 붓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도 역시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그 중에서도 칼륨은 이뇨 작용을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또한 해독 작용이 뛰어나 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손상된 간세포의 재생을 촉진하여 간질환 예방 및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도와 수박이 만나면 수박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포도는 부족한 영양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찰떡궁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콩팥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포도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육류입니다. 포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나 심장질환을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기와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외농업과 식품화학저널에 실린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육류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유독 물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유독 물질은 세포의 독성을 나타내는 산화물질로 말론다이알데하이드와 하이드로페록사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가 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포도의 폴리페놀이 이 두 가지 유독 물질이 소화기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포도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음식으로 산성인 고기를 중화시켜서 우리 몸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줍니다. 그러니 고기를 드실 때 와인을 함께 곁들여 드시거나 후식으로 포도를 드시면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포도의 효능으로는 암 예방, 퇴행성 신경질환과 치매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 제거, 심혈관 질환 예방, 빈혈 예방과 여름철 기력 보충, 체지방 감소 그리고 노화 방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잘못된 섭취 방법으로는 포도 껍질을 버리고 먹는 것이 있었으며 포도와 상극인 음식에는 해산물이 있습니다.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의 경우 포도와 고혈압 약을 한두 시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으며 포도즙이나 포도주스보다는 가급적 생포도를 섭취하는 게 좋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궁합이 좋은 수박, 사과, 육류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가 된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과 꿀팁은 포도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몸에 좋은 포도 잘 챙겨 드셔서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완두콩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무지개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무지개는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